한 부부가 거실에서 밥을 먹으며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일상적인 저녁 풍경인데요. 하지만 옆방에서는 어린 아들이 침대 위에 웅크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개목줄입니다. 예, 가족 여러분, 이게 8년 전 2017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앞두고 이 8년 전 사건의 어떤 기록들을 쭉 보면서 야, 이런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왜 난 이걸 기억도 못하고 있을까 자책도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건 신고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119에 긴급 신고를 해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더니 이 3살짜리 아이가 침대에 엎드려 실제로 사망해 있었고요.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침대 곳곳에 피가 묻어 있고 아이 몸에 멍자국이 드러나 있었고요. 턱에 찌르는 상처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경추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 옆방에 있던 게 22세의 남녀 부부였습니다. 근데 저 아이 왜 그런 일을 겪었냐면 부부가 자백을 한 게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집안을 어지르면 빗자루 등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3살이었습니다. 저 때. 자, 그런데 앞서 키워드 보시고 다들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 숨진 아이의 옆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이 됩니다. 네, 충격적인 범행 동구가 발견이 됐고요. 무려 길이가 115cm에 달하는 개목줄이 발견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숨진 아이의 목에서 이 개목줄에 묶였었던 이 흉터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22세 부모는 3살 아들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아이의 목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묶어둔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아이에게 개목줄을 채운 채 사흘간 방치를 했었고요. 3살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목이 목줄에 걸리면서 질식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보통 반려견을 키우시더라도 집에서 키우실 때는 그냥 풀어놓으시잖아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자기 새끼, 자기 아들, 사람 자식을 집에서 키우면서 침대에 개 목줄로 묶어놨습니다. 22살짜리 20대 부부가. 자,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숨진 후에도 이 부부 믿기 힘든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얘기 들어보시죠. 밥상이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있었거든요. 밥그릇이랑 이렇게 밥 먹다가 남긴 그런 건 보였거든요. 교수님, 지금 구급대원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숨진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근데 저는 이 사건 기억이 나거든요. 이 사건 일어났을 때도 사건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너무 정말 얘기하기 어려웠던 그 목줄로 아이가 사망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 친부입니다. 아버지는 친부고 엄마는 계모였는데 그 계모의 사촌 여동생도 집으로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촌 여동생이 새벽 3시까지 사실 3살 아이면 얼마나 번잡스럽게 돌아다닐 때예요. 그 아이를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이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걸 알면서도 이 부부는 밥을 먹었고 그 밥을 먹은 그 잔재를 구급대원들이 본 거였죠. 그때 이제 아이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줬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줬고 그래서 3살 아이가 몸무게가 10kg였어요. 10kg. 그때 이제 36개월 정도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가 15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부족한 거고 키도 85cm에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평균 키는 95cm인데 키도 한참 작았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저런 아이가 어떻게 저런 부모들한테 갔던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런 부모들하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이 피해 아동의 친부하고 친모는 고등학교 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외할머니가 많이 돌봤던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외할머니한테 이 아이 외할머니한테 맡겨뒀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이를 전적으로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뭐 며칠 더 되고 계속적으로 외할머니가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친부의 뭐 외도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는 외할머니가 9개월 동안 이 아이를 양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랑으로 외할머니가 보살폈는데요. 2015년 초입니다. 이때 이 아이의 친부가 옵니다. 본인이 재혼을 한다면서 이 손자주 아이를 데려갔고요. 이 친부는 지금 있는 계모하고 재혼을 한 뒤에 그 후에 딸도 낳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22세, 22살 친부라는 자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이 아이 친모랑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재혼을 합니다. 아마 외도 상대였던 여자랑 결혼을 했던 거겠죠. 자, 아무튼 외할머니는 내가 정말 그 갓난 아기 때 키운 내 외손주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부라는 자가 손사래를 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친모와 외할머니는 아이를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친부는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2개월 전에는 친부가 전 장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5월 1일에 아이를 집 앞에 놔두고 가겠다면서 그쪽들이 키우기로 했으면 어디 잘 키워보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날 친부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또 친부는 외할머니가 손자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친모의 재혼을 언급하면서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꼭 손주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면접 교섭권까지 신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7월에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아이가 침대에 이 개 목줄에 걸려서 이렇게 질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못 만났던 손자인데 죽어서까지 못 만날 뻔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피해 아동의 친할아버지가요. 아무런 어떤 허락도 없이 그냥 임의로 한 종교단체의 경내의 유해를 봉안해버린 겁니다. 이게 합의가 전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할아버지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권에 따라서 이 아이에 대한 제사 주재권도 자신들에게 있는 거고 그러니 할아버지인 자기가 정하는 곳에 아이를 봉안하겠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잘 키우든지 그 집안에서 아니면 사실 제가 얘기 들은 것처럼 저 친모 측에서 친권하고 양육자 변경 신청까지 다 해놨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결국 유예를 인도해달라는 그런 재판을 걸어야 했고요. 재판부에서 봐서도 당연히 이 어머니 측에서 아이 유예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해서 인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자기 3살짜리 자기 아들을 개목줄에 묶어놓고 사실상 죽음을 유인하고 방치했던 그 친부와 계모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 당시에 22세입니다. 친부 계모. 아동학대의 지사입니다. 살인은 아니고요. 아동을 학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사망에 이르겠다. 기소가 됐고 검찰이 그 잔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한테는 재판부가 각각 1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계모가 뭐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그렇게 확정이 됐고요. 이제 22살이기 때문에 이 15년씩 받으면 만이 되기 전에 이 두 사람 다 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게 지금 8년 전 사건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그런 것이 정인이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정인이 2020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양 변호사님 이렇게 더 충격 그 우위를 말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못지않게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았는데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는 많은 것들이 이런 제도 정비도 되고 했는데 말이죠. 자 보세요. 신상 공개도 안 되고 저도 오늘 이거 자료를 보면서 처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했어요. 그 정인이 사건 이후로 대표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됐죠. 근데 이 사건 지금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불과 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적으로 어른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런 사실은 더 보호해야 될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학대를 받는다고 탈출할 수 있었겠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도 공백으로 비어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부,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부부도
22살밖에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말 어린 부부들이 어리다고 무조건 제가 뭐 그렇게 가볍게 보는 거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뭐 빨리 결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또 버려지는 아이는 없는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아닌가. 혹시 지금도 그런 부분은 비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네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정말 아가들은 이 한두 명의 어른이 아니고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 것 같아요. 2017년의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하고 있지만 또 며칠 전에 우리는 하늘이를 보내야 했잖아요. 뭐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망을 하고 선생님에 의해서까지 사망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저 집의 아이, 저 학교의 아이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은 온 고을이 함께 지킨다, 함께 키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큰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